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좀 생기다 보니까 잠룡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너도나도 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가장 적극적인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 같아요. 최근에는 본인의 어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뭐 인터뷰 내용도 많이 공개가 되고 있고 또 SNS에 보면 이제 명태균 씨와 본인이 뭐 연관이 되어 보이지만 연루설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가짜뉴스 우려 얘기를 하면서 극우 유튜버에 대한 좀 비판적인 얘기도 했고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본인 목소리 낸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준석, 홍준표 이 두 분이 거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대선 출마할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그런데 일단 적절해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더군다나 이준석이나 혹은 홍준표 이 두 분은 그러니까 당 대표까지 한 분들이잖아요. 예.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죠? 국정의 혼란을 한 정당의 대표까지 한 사람으로서는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지려면 그래갖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부터 그럼 방안부터 이야기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지금은 그것부터 이야기돼야 된다. 그리고 네. 아까 뭐 선관위 얘기도 했지만 저도 개혁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헌재와 그다음에 수사는 과정이잖아요.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네. 그런데 나의 어떤 정파적 이익 또는 나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면 사실상 당대표를 했던 사람의 태도는 아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이 표현들이 모두 다 포지셔닝 즉 나는 이제 그 극우하고는 좀 거리를 두면서도 20대 남자들한테는 어떤 소구를 하고 하는 식의 어떤 자기의 지지층의 내 편 만들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겨져서 네. 적절해 보이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근데 이게 국민들도 다음 주자를 좀 눈길을 돌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이제 홍준표 시장도 있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야권에서도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 이름도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보면 이제 뭐 김동연, 김경수 전현직 지사도 있고 최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좀 거론이 되죠. 예. 여론조사에 넣어서 좀 예. 나온 조사도 있었고. 예. 워낙에 예. 지금 이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뭐 이런 지지도 이런 걸 보면 네. 여권은 많은데 여권은 굉장히 뭐 좀 많이 뭐 이렇게 지지율이 높진 않아도 많은데 야권은 많지 않아요. 그게 너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굳어져서 그런 그렇죠. 건가요? 워낙에 지난번 그 공천과 관련돼서 자신과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공천을 탈락한 바람에 메신저 역할 그러니까 마이크가 잘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기회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혼자 앞서 있는데 오세훈, 홍준표 이 두 분은 사실 자신의 의지와 별개로 황금폰이 결정해 줄 거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명태균 씨의 황금폰. 네. 홍준표 시장이 좀 전에 거리를 뒀다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명태균과 거리가 없다. 근데 홍준표 시장한테는 세 가지의 우연이 겹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홍준표 시장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가 복당에 이렇게 많이 찬성을 하고 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여론조사가 명태균 씨가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다더라.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그 비슷한 시기에 어떤 뭐랄까 홍준표 시장 측 사람이 뭐 그 어떤 뭐를 지불했다, 뭐 대가를 지불했다. 근데 두 번째는 홍준표 시장과 관련돼서 선물을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이름으로 명태균 씨한테 선물을 했다. 명태균 씨가 얘기했잖아요. 나 홍 시장한테 선물 받았어라고 얘기했는데 홍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서울 본부장이 준 것이다. 내가 준 게 아니다. 네. 내 이름으로 갖다도 본부장이 자기가 알아서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측근이 했다라고는 하지만 명부가 하나 더 있다. 세 번째가 명부예요. 당원 그러니까 명부. 당원 명부도 홍준표 시장 측에서 갔는데 홍준표 시장이 거리를 두잖아요. 내가 관련된 사람인 건 맞으나 그 사람이 알아서 한 거지 나랑 관련 없다. 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홍준표 시장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은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측근이라고 거리를 두더라도. 예. 그러니까 홍 시장이 지금 이렇게 먼저 치고 나온 게 도리어 대권 주자로서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는 수사가 제약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계산 때문이다라는 비판도 있는 거죠. 지금 뭐 한창 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네. 명태균 씨 얘기는 사실 그 계엄 선포된 당일날까지도 엄청나게 시끄럽다가 그렇죠. 지금 좀 네네. 잠잠해진 느낌은 약간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니 네네. 내용이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정치인들 상당수 특히 여권 주자들 중에 상당수는 좀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준석 대표 역시 사실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명태균 씨 황금폰이 언제 열리나 뭐 한 휴대폰당 10,000건이 넘는 15,000건이 넘는 그런 자료들이 있고 예. 2주만 있으면 포렌식이 다 열린다고 하고 또 네. 이것을 적극적으로 임의 제출을 했으므로 사실상 뭐 비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알려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건 알아서 뭐 하라라고만 한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또 박주민 의원을 또 굳이 택해서 무엇인가 4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박주민 의원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더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있어 보인다. 예. 차라리 박주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좀 반감되겠는데 그 얘기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과 명태균 씨 간에 네. 어떤 의미 있는 대화를 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보통 정치인이라면은 아마 중요한 정보를 들었다면은 그걸 언제 가장 이게 좀 중요한 시점에 효과적인 시점에 터뜨리느냐 이걸 보고 있겠죠. 앵커님이 아주 정확하게 예. 말씀하셨어요. 박준희 의원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등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게 초점이 흐려지잖아요. 초점은 예. 지금 제동, 즉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속도 조절 이렇게 저는 느껴졌어요.